아빠의 영정 앞에서 오빠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장례식장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 순간 제 세상에는 오빠와 저, 그리고 아빠의 웃는 얼굴뿐이었죠. 평생 무뚝뚝하셨던 아버지의 빈자리가 실감나지 않았어요. 오빠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자랑이었어요.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취직하고 일찍 결혼해 예쁜 조카까지 안겨드렸죠. 아빠는 입버릇처럼 아들 하나는 잘 키웠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게는 늘 무뚝뚝하셨어요. 반면 저는 평범한 회사에 다니며 30이 넘도록 아픈 아빠 곁을 지켰어요. 돌아가시기 전 몇 년간 병수발을 도맡아 한 것은 저였죠. 오빠는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한번 비추기 어려웠고요. 발인이 끝나고 가족과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오빠는 폭탄 선언을 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한 푼도 받지 않고 모든 재산을 저에게 양보하겠다는 거였죠. 순간 모든 소음이 멎고 정적이 흘렀어요. 오빠는 제가 아빠 곁에서 가장 고생했다며 이건 오빠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안이 벙벙했죠. 아빠의 재산은 낡은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였지만요. 친척들은 오빠를 보며 효자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미안함과 고마움에 눈물이 핑 돌았죠. 저는 세상에 다시 없을 착한 오빠를 두었다고 생각하며 그 선량한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아빠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텅 빈 아파트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아빠가 없는 집의 적막함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집 안 곳곳에 아빠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어요. 무심코 거실 벽에 걸린 아빠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죠. 장례식장에서 가져온 검은 리본이 달린 액자 속 아빠는 어색하게 웃고 계셨어요. 먼지를 닦아내려 액자를 벽에서 떼어내는 순간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묵직했고 뒷면에 마감판이 살짝 들떠 있었거든요.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어요. 들뜬 판을 바로 맞추려는데 그 틈으로 하얀 종이 한 장이 삐죽 튀어나와 있었어요. 호기심이 발동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손톱으로 마감판을 뜯어내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조금씩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마감판을 뜯어내자 사진 뒤편에 단정하게 접힌 서류 한 뭉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위에는 선명하게 사용증이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대체 왜 여기에?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죠. 채무자는 오빠의 이름, 채권자는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금액란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3억 원.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3년 전 오빠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아버지에게 3억 원을 빌려갔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오빠가 주식 투자로 큰 빚을 졌다는 사실을요. 아버지가 그걸 막아주신 거였어요. 차용증 끝에는 아빠의 지장과 함께 힘없이 휘갈겨 쓴 글씨가 남아 있었어요. 이놈이 갚을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내가 없으면 수진이는 어찌할까. 아빠의 걱정과 절망이 담긴 문장이 제 심장을 찔렀어요.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어요.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던 오빠의 얼굴, 유산을 포기하겠다던 위선적인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혀왔어요. 상속 포기의 진짜 의미가 퍼즐처럼 맞춰졌어요. 아빠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았던 오빠는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빚 갚을 의무에서 벗어나고 저에게는 생색을 내려 했던 거였어요. 정말 교묘하고 잔인했죠. 제가 차용증을 몰랐다면 오빠의 빚 3억 원은 고스란히 제 몫이 될 뻔했어요. 오빠는 빚도 갚지 않고 동생에게 모든 걸 양보한 대인배 코스프레를 하며 완벽한 이득을 챙기려 한 거였죠.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저는 곧장 차용증을 들고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진실을 밝히고 제 몫을, 그리고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변호사님은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뒤 제 생각이 맞다고 확인해 주셨어요. 차용증은 명백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오빠가 상속을 포기해도 채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모르면 당할 수 있는 교묘한 수법이라고 했죠.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착한 동생으로 남아 오빠의 위선에 놀아나지 않기로요. 아빠가 마지막 힘을 다해 저를 지키려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제 자신을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뒤
상속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오빠와 친척들이 다시 모였어요. 오빠는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상속 포기 각서를 내밀었죠. 이제 도장만 찍으면 모든 게 제 것이라고 하면서요. 친척들은 또다시 오빠를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위선적인 연극을 가만히 지켜보다 모두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을 때 차갑게 입을 열었어요. 오빠, 정말 고마워.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 저는 가방에서 아빠의 영정 사진 뒤에 숨겨져 있던 차용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오빠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죠. 이게 뭔지 오빠는 알지? 아빠가 남기신 진짜 유산 말이야. 차용증을 본 오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는 게 똑똑히 보였죠. 그게 왜 거기서 나와? 오빠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모든 위선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죠. 아빠가 영정사진 뒤에 숨겨두셨더라고. 오빠가 아버지에게 빌려간 돈 3억 원. 오빠가 포기하려던 건 유산이 아니라 이 빚이었던 거야.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어요. 칭찬 일색이던 친척들의 얼굴은 경악과 불신으로 물들었어요.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죠. 아빠를 실망시키고 저까지 속이려 했던 오빠의 진짜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그 후 모든 것은 법대로 처리되었어요. 오빠는 상속을 포기하지 못했고 자신의 상속분은 고스란히 빚을 갚는 데 쓰였죠. 그리고도 남은 빚 2,500만 원은 저에게 갚아야 할 채무로 남았어요. 저는 오빠에게 남은 빚을 즉시 갚으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어요. 오빠는 제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죠.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제 저는 아빠가 남겨주신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집을 정리하다 보면 아빠가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마음이 따뜻해져요. 아빠의 영정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려와요. 무뚝뚝했던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지키기 위해 남겨둔 필사적인 메시지. 그것은 돈보다 소중한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